안녕하세요.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. 9월 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비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. 삼익빛이 줄 있는 하락 14.3억이 10.7억으로 12.8억이 9.5억으로 부산의 부동산 유행은 굉장히 빠릅니다. 서울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그 유사한 현상들이 줄이어 나타납니다.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재건축 가격 상승한다고 했을 때 소형 평형들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났었거든요. 근데 하지 마시라. 그것마저도 하지 마시라. 과거에 재미 봤다고 해서 지금 또 재미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근데 금방 그 유행을 따라와서 삼익빛이 가격 이 하락률 보시면 한 25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와중에 100% 상승하는 아파트도 있더라. 35% 하락하는 아파트도 있더라. 매도 물량,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. 자, 매도 물량 상승세 지금 하루에 거의 600건, 막 많을 땐 1000건씩 오락가락 하는데요. 어쨌든 지금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선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추석 이후에 사람들 만나면은 그전에는 누가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가 오갈 텐데요. 추석에 이제 사람들 친척들 만나게 되면은 생각보다 충격이 크네. 많이 떨어졌네. 앉은 자리에서 몇 억 까먹었네.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불안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. 이런 우려도 살짝 해보면서 현재 전세 물량은 14,240건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요. 제가 초록색 선 하나 추가했어요. 2020년 매물 예측, 2020년 매물 예측이라고 해놨어요. 이게 늘어나는 추세는 유지된다.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전세 매물은 한 2만 개쯤 될 것이다. 네, 그렇게 현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요 전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월, 화, 수 지난번 실시간 방송한 것을 3개로 나누어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매매와 전세가 있다. 여러분은 어디가 몸통이라고 생각하고 어디가 꼬리가 생각하세요? 이 매매가 주 몸통이고 전세나 나머지 임대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800조. 이 전세 시장의 규모, 전세 대출 규모는 아니에요. 전세 시장의 규모 또한 800조. 이 800조라는 돈이 어마무시한 돈이 이 임대인과 그 권리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. 채무 채권의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. 생각보다 이 전세 시장도 굉장히 큰데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전세가 잘 안 빠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,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부분. 지금은 매매 시장 가격 떨어지는 거, 일부 떨어지는 거, 그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것보다는 전세 시장의 흐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월세 물량 계속 늘어나는 추세, 전체 임대 물량 주말 브리핑 통해서 보셨죠? 전국 탑이에요. 탑 오브 탑 부산입니다.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. 거래량 81건에 거래량 신고가 비율은 10% 정도. 거래량 현재 8월 현재 830건 정도 되고 있는데요. 마무리될 때쯤이면 한 1100건 정도 될 것이고 9월의 거래량도 우려스럽다. 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뭐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고 그런 거 기대하기 힘들다. 지금 추세 자체가 거래량이 보시죠. 여기 보이시죠? 쭉 빠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예요. 자, 1100건 정도 8월에 거래량 예측이 되고요. 9월달 현재 9월에 거래량 신고되고 있는 추세가 지금 30건이거든요. 그래서 지난달 같은 날짜를 찾아보면 50건 거의 한 3분의 10분의 6, 5분의 3 정도 수준? 네, 거래량이 좀 적다는 거죠. 그렇다면 7월달로 넘어가봐도 7월달 45건. 물론 휴일이 하루가 있냐 이틀 있냐의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오히려 7월 방송분과 비교해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.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똑같이 이틀간의 휴일이 있었던 7월의 거래량은 45건. 7월에 거래량 45건, 8월의 거래량은 30건. 요 비율로 보시면은 지금 그러면 이 45건씩 거래되는 추세로 갔을 때 1200건의 거래가 신고되었다. 그러면 30건, 지금 요 추세대로만 간다면 얼마로 보이나요? 한 800건? 800건, 900건? 9월의 거래량은 1000건을 넣어서기도 힘들다. 8월의 거래량이 1100건 수준밖에 안 돼서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데 요거 살짝만 다시 지어볼까요? 8월의 거래량도 1100건 수준일 것이다. 그런데 9월의 거래량은 1000건도 되기 힘들다. 한 900건, 950건 이렇게 한참 앞을 한번 예측해 본다 손 치더라도 거래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. 950건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서울의 지난달 거래량이 600건 정도 수준이었던 걸 감안해보면 그래도 이것도 많다고 느낄 정도. 근데 서울은 워낙 넘사벽 비싸고 부산은 워낙 싼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좀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들 거래 건수들만 추려본다면 생각보다 거래는 부산도
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삼익빛이 가지고 왔는데요. 29평형 14억 3천까지 갔던 것이 10억 7천까지. 와, 거의 몇 %인가요? 이거 한 25% 정도 되죠. 또 한 건 더 있었어요. 삼익빛이 12억 8천까지 갔던 것이 9억 5천까지. 요것도 한 25% 정도 정도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. 자,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들은 더 심해질 수 있다. 이게 대장이라고 말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진저. 이런 것들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. 왜 전세 가격이 2억밖에 안 되잖아요. 이 갭 차이가 너무 크다. 나중에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. 좀 많이 떨어져도 충격이 없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가격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? 오르는 시점에 그냥 쫄아가지고 너 많이 올까봐 쫄아가지고 더 급하게 사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었듯이 가격이 내리는 시점에는 급하게 팔 수밖에 없는 사람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. 그래서 지금 이거 특수한 거래 한두 건이네?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그것이 지금 시장 가격입니다. 자, 센텀 피치 부르지오 10% 정도 하락하는 모습.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. 근데 충격적인 부분 기억나시죠? 충격적인 부분. 인천의 모습. 주말에 제가 인천 방송 다뤄드렸잖아요. 부산보다 아주 급격하게, 대구보다 더 빠르게. 부산에 야, 삼익빛이 충격이네요. 뭐 충격이네요. 이렇게 하루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주일치가 된다면 그 일주일치 한 방이 인천에서는 한 방에 터져버리는 정도의 충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명륜 한신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도 20% 정도 오른 모습도 보여지네요. 뒤추적 오르는 거 추적 안 하겠습니다. 오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그분들 스스로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가격 뭐 20% 정도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이고 20% 정도 떨어지는 가격들이 띄엄띄엄 아닌 듯 하면서 8천만원 1억씩 이렇게 뚝뚝 떨어져 버리네요.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잠깐 살펴봤고요. 부분의 설명이 좀 길었죠? 뒤로 가면서 짧아집니다. 이 와중에 100% 상승하는 거 75년식 아파트 부산 진구 범천동의 평아파트 이거 이미 뭐 다 8,500에서 1억 7천까지 가면 이게 100% 상승이잖아요. 야, 100% 상승이 대단해 보이냐? 아니면 한 35% 정도 하락했는 충렬 아파트, 동래구 안락동 충렬 아파트 4억 4,600까지 갔던 것이 2억 8,900. 이 35% 충격밖에 안 되지만 이 가격 하락 얼마인가요, 이거? 이거 얼마죠? 1.6억. 야, 100% 올라가지고 8,500만 원 올랐는데 35%밖에 안 떨어졌는데 1.6억이다. 이 말인즉슨 고가의 아파트들이 똑같은 비율로 오르고 똑같은 비율로 떨어질 때 그 충격은 떨어질 때의 비율 퍼센트를 나타냈을 때 그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.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100% 올라요. 1,000원이죠. 100% 올랐어요. 근데 100,000원짜리 아파트가 50% 하락했어요. 그럼 가격이 500원이죠. 이 100%와 500%의 감은 좀 다를 수 있다. 그리고 가격이 높아질수록 그 충격은 또 다를 수 있다. 건당 거래대금 내려가고 있고요. 가격대별 거래량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일 때도 2,000건에 턱걸이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. 2,000건에 턱걸이 하려고 노력했어요. 근데 이제는 야 이건 뭐냐 이거. 팔에 힘이 쭉 빠졌냐? 가격 치고 올라가는 사람 없냐? 사망 민만 비중 조금 올라가면서 이것도 70% 이상 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? 근데 대구가 55%에서 한 75%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수직 상승했었거든요. 부산의 저점이 낮은 걸로 봐서는 야 그래도 지금 이미 올라왔는 비율은 좀 비슷해 보인다. 그래도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. 고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 300건 이상 넘어가면 좀 다뤄봅시다. 왜 300건 이상 치고 올라갔을 때마다 부산은 급격한 상승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. 근데 300건 근처도 못 가는데 200건 근처도 못 가는데 어쨌든 비싼 사람이 안 산다.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분양권 거래량은 5건 있었고요. 조금 이거 좀 이상하죠. 9월에 거래가 지금 6일째거든요. 근데 거래 신고가 한 건밖에 없었어요. 분양권 거래도 뭔가 좀 시들시들해지는 느낌. 자, 아는 사람한테 넘기지 마라. 그게 득이 될 때는 넘기지만 손해가 될 때는 넘기지 마라. 자, 가격 힐스테이트 4억 하나만 볼까요? 많이 떨어진 거 하나만 볼게요. 한 1.9억 정도 떨어지는 모습. 야, 앉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1억 2억이 그냥 날아가더라. 부산 오션파라곤 1.4억 고점 대비. 여기 또 오션뷰. 아, 제가 지난번에 말할 때 실수해서 이 C뷰라고 해가지고 이 C뷰라고 해가지고 약간 실수를 했었는데 어쨌든 분양권 시장도 거래량도 지금 요 모두가 8월 달에 거래된 것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. 생각보다 거래가
별로 없을 것이다. 전세 거래량 꼬리가 몸통을 든다.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. 신고가 5% 정도 비중이 나왔는데요. 이게 돈보나 아파트 투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이트 있잖아요. 그곳에서 모두 다 오류가 있어요. 돈보에는 한 60건 정도 신고되는 걸로 나오고요. 요건 아마 9월의 거래량이 누락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. 아파트 투미에는 전세 거래량이 200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그럼 이 정도면 분위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근데 이 200건의 정체를 하고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.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118이라는 숫자는 올해 있는 수치, 제가 지난 방송 때와 오늘 방송 두 개를 대조해가지고 한 개씩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만들어낸 수치가 118이고요. 이 아파트 투미에 나오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200건이라는 사이트는 아마도 작년에 2021년도에 전세 거래가 신고되었던 듯해요. 근데 제가 거기까지 체크해보진 않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숫자가 크게 오류가 나올 수 없다. 왜 2022년 요 빨간색 선 있잖아요. 지금 빨간색 차트에서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이 부분도 위로 조금씩 올라가더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 부분 왜 지금 올라가? 아파트 매매는 뭐 1개월, 2개월 내로 그 매매 거래가 있고 난 후 1개월 내로 신고해야 된다는 게 있죠. 전세 거래도 마찬가지. 근데 그게 임대차 3법 중에서 2+1 마지막에 완성되지 않은 1법 중에 하나예요. 이게 1년간 유예를 더 해주는 바람에 우리는 정확한 전세 거래량을 알 수가 없거든요. 하지만 이렇게 다 추적해보면 결국에는 밝혀낼 수 있다. 작년 거래 신고를 많이 늘려서 올해 거래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. 거래량 많지 않은 시점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 살펴드리면서 이것도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. 9월달 거래 신고 부분이 지금 빠지면서 거래 하락 부분이 조금 덜 반영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억다리로 빠지는 것들 빠르게 그냥 체크만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. 이런 현상들 조금 우려스러운 현상이거든요. 4억 중반대까지 갔던 것이 2억 후반대까지 가격이 밀렸다. 4억까지 갔던 것이 밀렸다. 이 현상이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예요. 이게 가장 중요할 포인트입니다. 여기서 대출 받아서 돈 돌려주면 되지. 그 대출 없는 사람만 가능하죠. 내가 대출인데 돌려주려고 한다. 1억 이상 대출을 내서 돌려주려고 한다. 당장 DSR에 걸려요. DSR이 뭡니까? 이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하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대출을 내주느냐? 그 안 내주는 시스템이거든요. 물론 뭐 따로 또 사업자 대출부터 해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다 손 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이 대출 시스템 DSR과 관련해서 소득의 연간 원리금 갚는 비율이 소득의 40% 정도 수준 이하여야 된다는 거. 1금융권 기준으로 그러하죠. 물론 2금융권 가면 조금 더 커지긴 하지만 어쨌든 대출을 내가 억 단위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문제가 된다. 근데 이것도 내 소득 통과 오케이, DSR 통과 오케이 되려고 했는데 웬걸 기존 대출금이 또 있게 되면 그것까지 플러스 되기 때문에 대출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올 수 있다. 그럼 전세입자와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. 관계가 뭡니까? 돈 잘 주고 잘 받는 이 관계, 그 이상의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에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부분들, 4억 후반까지 갔던 것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3억 중반까지 갔던 것도 2억 중반으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자리 잡을 거예요. 지금 비싸게 전세 계약하는 사람 좀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됩니다. 이 금리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그것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전세 거래는 비중은 적은 건 맞아요. 예년 대비 확실히 전세 거래의 비중은 적다. 전세 거래량도 줄어든다. 3억 미만 비중이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. 이 정도 수준. 76% 얼마 안 떨어졌다, 얼마 안 올라갔네. 하지만 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아까 전세 가격이었군요. 아무튼 싼 전세를 더 많이 찾아갈 수밖에 없다. 이 뇌에 좀 어떤 제 댓글 중에서 좀 웃기는 댓글 다시는 분이 뽕 맞지 않은다 하면은 이거 할 수가 없다. 요즘 한창 그 사회적으로도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뭐래요 이거 뭐 하여튼 뽕 맞지 않는다 하면은 이렇게 뭐 비싸게 사줄 리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전세 금액 똑같은 3억이라도 이 금리에 따라서 2.5%의 금리를 적용받느냐 5%의 금리를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돈이 2배씩 차이 나거든요. 이 순간의 선택이 2년 혹은 4년 혹은 그 이상의 임차 기간 동안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. 이 금리 상승이 멈춘 게 아니라는 것이 더 부담으로 다가오죠. 전세자금 대출 금리 대다수가 변동금리로 받잖아요. 그러면 살면 살수록 월 지출금이 왜 이렇게 커져? 나중에 생각하면 늦더라는 거죠. 미리 생각해놓고 어느 정도 올라가도 나 상관없겠어, 나 감당할 수 있겠어 하면 하는 것이지 남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 사니까 나도 그 정도는 살아줘야 안 되겠나
이런 생각은 좀 버리셔야 하지 않을까. 전세 가격 떨어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, 월세 거래량도 충격. 이 거래량이 충격. 아파트 매매 거래 충격, 전세 거래 충격, 월세 거래 충격. 충격의 도가니다. 충격의 도가니다. 충격의 도가니다. 이 정도로 봐줄 정도로 태풍보다 더 강력한 퍼펙트 스톰? 네, 뭐 그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. 사람들은 매매 가격 제 영상을 보기 위해서 매매 관련된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놓으면 많이 보러 와요. 근데 전세 관련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놔도 별로 안 올 거예요. 당장에 사고 팔고 이 시장을 흔드는 손 얼마인가요? 전체 아파트 보유자 중에서 한 20% 정도, 15에서 20% 정도가 2주택 이상이에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전체 시장 흔드는 사람 중에서 한 15% 정도가 일시적 1가구 2주택. 이것을 이용해서 갈아타기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, 이 사람들이 지금 외통수에 몰려있죠. 상당수가. 아파트 한 채만 들고 있었으면 1억, 2억 충격? 또 살다 보면 오르겠지.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지만, 이 두 채를 가지고 투자 목적은, 투자는 몇 채부터? 한 채는 투자 아니야. 두 채 이상부터 투자라고 수도 없이 세뇌되듯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.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충격이 실로 크다. 자, 월세 가격 오르다가 잠시 주춤하는 모습 보일 것 같고요. 임대 거래량의 충격, 요것들 늘 다시 잘 봐야 됩니다. 이 임대가,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 현상들, 임대 거래량도 많지 않은 모양새. 이사철이고 뭐고 하여튼 확실히 계속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게 돈을 돌려줘야지 이사를 나가고 또 다른 집을 구하고 하는데, 전세금은 떨어지는데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분쟁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. 다음에 그런 글들 한번 모아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. 시청 감사합니다.